오늘은 S3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늘 하던 대로 풀링해서 가져오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야, 됐죠? 저기 우선 풀 해볼 텐데 이미 아까 제가 뭔가 일을 저질러서 가져올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가져올 걸 챙겨서 어딜 열어보면 되냐면 여기 R 프로그래밍 문서 안에 R 프로그래밍을 열어서 R 프로그래밍 1을 구동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구동시키고 s3.rmd를 열어주세요. s3.rmd를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그리고 뭐 앞부분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왜 다 깔끔해졌지? 요런 거, 요런 메시지들이 이제 튀어나와서, 왜냐하면은 이런 게 이제 가끔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는가를 찾아보면은 그런 in this locale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sys.get.locale을 찾아보면은 lccollate korea.999 잘 아는 cp949가 여기 로케일로 잡혀 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여기 늘 해보는 대로 그 스택 오버플로에 물어보니까 cs.set 로케일을 lcol로 해줘라.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됐고, 일단 수업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제 원했던 건 뭐냐면 플레이라는 함수를 돌렸을 때 이제 슬롯 머신을 이제 그대로 흉내내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뭐 예를 그 다음에 세븐 하나 꽝 이렇게 나오면 꽝이죠. 꽝이라는 걸 갖다 옆에 달러 표시를 붙여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B7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이런 꼴로, 그리고 줄 바꿔서 0불 이렇게 이제 나오게 하고 싶은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작업했던, 가져오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플레이란 함수는 코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get 심볼 함수에서 심볼도 가져오고 아까 보셨던 B7 같은, 그래서 그걸 갖다 그대로 출력을 해주고, 출력을 해준 후에는 그 스코어 값을 계산하면 이 계산한 게 이제 마지막 결과니까 요게 출력이 되겠죠. 요게 값으로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심볼을 이제 프린트하는 게 이제 강제로 주어진 코드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플레이를 해주면 아까 B7형 요게 나오는데, 이걸 저장할 때 여기 프린트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린트가 먼저 프린트가 됩니다. 요거만 저장만 해도 위에 그 소위 심볼은 그대로 출력이 돼요. 이번엔 B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플레이만 해주면은 원플레이 저장되어 있는 것은 이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갈 거예요. S3 시스템은 뭐냐면은 간단해서 이게 이제 10억입니다. 숫자 10억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서 프린트하라고 그러면은 10억이라는 숫자가 튀어나오죠. 굳이 10억을 잡았느냐, 이게 9개니까 여기다가 요런 우리 그 자연과학 뭐라고 사이언스 숫자로 바꿔줄 수밖에 없습니다. 10의 구승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10억이지만 이 10억에다가 우리가 다른 클래스를 부여해주면, 즉 시간이라는 오브젝트를, 시간이라는 속성을 부여해주면은 시간으로 포직스 CT나 포직스 T는 둘 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넘에다가 부여를 해주면은 이제부터는 뭐가 됐냐면은 요거는 소위 타임 오브젝트가 되어버렸어요. 시간이라는 오브젝트. 그래서 몇 년도더라? 1970년부터 경과된 그 초수가 되죠. 세컨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해서 그 데이터 오브젝트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설정을 해주고 나면 프린트 넘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1970년 이후 그 경과된 시간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클래스를 설정해준 이 클래스 같은 게 이제 어트리뷰트가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인바이런먼트 할 때 공부했던 그 카드요. 카드 덱을 하나 이제 불러들여서 그 카드 덱에 뭐 어떤 어트리뷰트가 있나 물어보면은 얘들은 이게 덱이 뭐였냐면 구조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럭처에서 한번 다시 에, 물어보면 이렇게 페이스, 수, 밸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벡터들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스, 수, 밸류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 드러나 있지만 이제 로우 네임들이 1번에서 52번까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어트리뷰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트리뷰트를 뒤져보면은 이렇게 네임, 이름이란 속성이 있었고 거기 로우 네임이 있었고 거기다가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네임에 여기 붙어 있는 게 좀 재밌네. 자, 그리고 로우 네임스는 그럼 헬퍼 펑션으로서 뭔지 찾아주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입력을 값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제 101에서 150 앞에 백자 하나 더 붙은 것뿐이죠. 그리고 여기다 또 하나 덧붙여서 이 팩터의 레벨에 해당하는 레벨 1, 레벨 2, 레벨 3라는 이름의 레벨을 갖다 레벨이라는 어트리뷰트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뭐가 지워졌죠? 여기서 L자가 하나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하나 그래서 어트리뷰트를 물어보면 이때는 그 기존에 갖고 있던 데다 레벨스라는 게 하나가 추가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봤던 그 원 플레이에는 아직은 아무런 어트리뷰트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널이에요. 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널인데 이 어트리뷰트를 설정하는 것은 attr 함수. 요게 x가 바로 오브젝트고 어떤 종류의 어트리뷰트를 집어넣을 거냐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온 걸 이제 심볼이라는 어트리뷰트를 하나 주고 싶다. 그 심볼은 바로 그 값이다. 그 심볼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어트리뷰트를 어떤 값을 부여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attr 함수를 써서 집어넣고 원 플레이의 그 어트리뷰트가 뭐냐 물어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 심볼이라는 심볼이라는 속성, 저 어트리뷰트를 갖고 있는데 그 심볼은 B형 B 아까 어디선가 이제 원 플레이가 이제 하나 생성이 되면서 집어넣은 게 되겠죠. 그러고 그럼 원 플레이가 이제 뭐냐 하고 물어보면 이제는 어트리뷰트를 하나 더 갖고 있어요. 그냥 0 이제 값으로서 계산이 됐고 어트리뷰트가 하나 부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다 뭐 연산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값에 대해서만 연산이 되는 것이지 어트리뷰트 자체는 변하지가 않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그럼 이걸 갖다가 아까 모양을 이제 원 플레이에다가 플레이해서 나온 결과인 이제 프라이즈에다 요 속성을 어트리뷰트를 이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ttr 함수를 여기다가 대신해서 그 심볼을 갖다 놓은 거, 그 심볼로부터 우리가 스코어까지 계산한 걸 갖다가 프라이즈로 정리를 했습니다. 프라이즈라는 오브젝트에다가 심볼즈라는 어트리뷰트를 하나 붙인 거예요. 그 심볼즈라는 어트리뷰트 값은 요 앞에서 생성한 심볼스가 되는 거죠. 요게 값들이니까요. 심볼스라는 게 튀어나온 게. 그러고서 프라이즈를 출력을 하면은 이거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상금하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가 그 심볼들이 어트리뷰트로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 함수 업데이트한 걸 갖다 다시 한번 그 돌려보면 랜덤하게 또 한번 돌렸더니 이번엔 상금 나왔네. 삐삐삐삐 그러니까 싱글바에 더블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불의 상금을 챙길 수 있게 됐어요. 아직 모양은 흉하지만 이거 이제 조금씩 선을 보면 그리고 이 과정 어트리뷰트에서 심볼을 넣는 것을 갖다 프라이즈에다 넣는 걸 갖다가 과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스코어 심볼을 우리가 프라이즈로 받았는데 이 스코어 심볼이라는 것에다가 그대로 구조 스트럭처 함수를 이용하면 스코어 심볼에다가 어트리뷰트를 그대로 심볼즈라는 어트리뷰트인데 그 심볼즈의 값을 키 이퀄 밸류 이런 꼴입니다. 키 밸류 꼴로 그래서 스트럭처 함수를 이용해서 한 줄로 좀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뭐
더블 플레이도 없이 그냥 트리플 플레이로 넘어갔습니다. 저장을 하면 이제는 그 아까처럼 프린트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스트럭처로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트리플 A에는 그대로 구조, 스코어 심볼을 출력을 하고 스코어 심볼이 나오면서 그 심볼에는 그 심볼이라는 어트리뷰트가 튀어서 나오게 됩니다. 심볼에 합당한 상금을 부여하면서 빵원이네. 이번에는 트리플 B는 나왔지만 둘 다 꽝이어가지고 꽝이죠, 꽝. 그래서 그러고서 이 어떤 어트리뷰트를 갖고 있는지를 트리플 플레이에서 물어보면 뭘 갖고 있다? BBB00이라는 어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걸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이쁘게 좀 바꿀 거예요. 그야말로 어떻게 바꾸냐면은 요게 BBB00인데 이게 길이가 3개인 벡터죠. 캐릭터 벡터. 그걸 갖다가 하나짜리 벡터로 콜랩스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요 다운표들을 지워버리는 거죠. 다운표를 어떻게 지워버리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표를 지우는 것은 cat 함수를 이용하게 되죠. 자, 우선 그리고 가져오는 과정까지는 다 같습니다. 자, 이제 그 프라이즈는 이제 스코어를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계산한 그 프라이즈를 넘겨줘서 그 프라이즈 값의 그 어트리뷰트를 뺀 심볼로 다시 저장을 합니다. 요거죠, 요게 튀어나왔어요. 여기서 이걸 갖다가 하나의 벡터로 합칩니다. 캐릭터 벡터로. 그게 이제 콜랩스예요. 콜랩스 합치되 요 다운표 없애고 요 가운데 빈칸을 하나 둔 거예요. 빈칸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심볼스를 하나의 길이가 하나인 캐릭터로 콜랩스 시키면서 그 각각의 사이에는 블랭크를 하나씩 띄인 겁니다. 띄인 걸 갖다가 이제는 그 요렇게 나온 거에다가 뭘 더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심볼스하고 지금 나온 거하고 한 칸을 띄워주면서 한 칸을 띄워주는 게 요거예요. 심볼하고 프라이즈를 붙이되 한 칸을 띄워주면서 줄을 바꾸면서 프라이즈하고 붙여주는 것. 그럼 이 줄을 바꾸면서 달러가 붙어 있으니까 그 달러만큼의 여기 프라이즈에 붙겠죠. 자, 요거도 이제 수정하는 거는 그 다음에 해주고 그래서 이 따옴표 양쪽 따옴표를 없애는 게 이제 캣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은 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요걸 또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원 플레이의 결과를 자, 요 과정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원 플레이는 뭐가 나왔었냐면 이제 이게 하나 또 나왔네. 자, 요것에 이제 심볼까지 붙어 나왔으니까 어트리뷰트를 보면은 어트리뷰트가 요 결과예요. 여기서 요 심볼들을 심볼스로 이제 저장을 했습니다. 요 함수 안에가 작동되는 과정을 하나씩 보는 겁니다. 그 심볼스가 바로 같은 거겠죠. B0B. 이걸 갖다 페이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의 길이를 가진 캐릭터로 콜랩스 시킵니다. 뭉쳐버려요. 뭉쳐버리되 한 칸씩 띄운 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다시 심볼스로 저장을 한 겁니다. 해보면 이번에는 가운데 이제 따옴표가 이제 길이가 하나인 캐릭터가 됐습니다. 이 캐릭터에서 뭐하고 뭐 붙여주냐면은 그 프라이즈 요건 얼마예요? 빵원이죠, 빵원. 빵원 그 심볼과 그 플레이를 원플레이 결과로 튀어나오는 것은 돈이니까요. 돈과를 갖다가 요런 결과가 나오면 상금이 얼마다. 근데 그 요거 사이는 한 줄을 바꿔주면서 달러를 붙여주라는 거죠. 줄을 바꾸면서 달러 붙이는 게 어떻게 무슨 소리냐?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나오고 요게 나오면 요걸 갖다 우리가 캣이라는 함수로 불러들였을 때, 자 그걸 갖다 우리가 스트링으로 저장을 했어요. 스트링은 아까 거 똑같습니다. 근데 캣을 이용해서 쓰면은 이게 줄 바꿈 효과가 이제 나타나면서 다운표는 띄어내게 되는 거죠. 그 캣이라는 함수의 속성을 이용해서 이걸 바꾼 건데, 그래서 이제 슬롯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를 갖다가 원 플레이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하나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일 때 0달러라는 거. 우리가 원했던 게 나왔죠. 아까 3플레이는 또 이렇게 해서 또 트리플 B에 꽝꽝 해서 또 0달러. 그냥 한번 플레이를 구동을 시켜보면 한번 또 똑같은 게 튀어나왔어요. 어떻게?
그래서 한번 또 구상을 시켜보면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해보면 여기서 내가 여전히 꽝이 나오고 있군요. 그래서 슬롯 디스플레이를 이 함수를 우리가 한 20번만 반복을 해보면 좀 우스운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뒤에 거는 제가 우리가 손대기가 난감하지만 반복했는데 어떻게 돼요? 000달러 0달러인데 그 다음에 0BPO 여기 붙어서 나오죠. 콜랩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은 이런 겁니다. 뭐 콜랩스까지는 다 똑같고 이 심볼하고 프라이즈 간의 간격을 좀 띄워줘야 되겠죠. 띄워주면 띄워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띄워주고 그러고서 줄을 한 간 또 바꿔주는 거 매너죠 매너.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주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세요. 이런 걸 원했던 거죠. 페이스트 그러고 슬롯 디스플레이 플레이 해주면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20번 반복을 해도 이렇게 B00 빵원 0B0 빵원 이렇게 뚝쭉 하고 근데 한 가지 아직 제가 마무리 못 진 건 요 널이라는 게 쭉 튀어나오는 거 그거는 제가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그 다음에 뭐 제너릭 펑션이라는 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제너릭 펑션 그 부분부터 우리가 2부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